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살짝 말씀은 드렸어요. 예, 그 방송 이미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추미애 관련한 이제 그 의혹들, 이제 장관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이제 의혹들이죠. 추미애라기보단. 그래서 여러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총 세 가지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의혹들이. 첫 번째가 황제 휴가 받았냐, 요런 특혜 의혹. 그리고 자대 배치 좀 변경해달라, 요런 청탁 의혹.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 통역병 으로 선발해달라, 요런 압력이 실제로 있었냐, 그죠? 요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미 아침에 이제 그 올려드린 방송은 이제 다들 보셔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간단 브리핑. 이 황제 휴가 특혜, 요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과장됐습니다. 지금 보면 핵심이 이런 거죠. 우리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제 서아무개 씨인가 봐요. 이름이 서 씨인데, 이분이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무릎이 좀 아팠겠죠. 원래 좀 무릎이 좀 아픈 상태에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악화돼가지고 도저히 안 될 지경이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무릎 수술을 받으러 삼성소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병가를 냈죠. 당연히 무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17년 6월 5일 부터 1차 병가를 내고, 그리고 다른 이제 추가 실법 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2차 병가를 6월 23일까지 씁니다. 2017년 6월 23일까지. 정서민님 반갑습니다. 우리 평생가요. 그리고 이제 그 복귀를 해야죠. 23일날 이제 휴가가 끝났으면, 그죠? 그러면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귀를 안 하고 추가 휴가를 써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4, 5, 6, 7 4일간인가? 아무튼 3일 또는 4일간 이렇게 추가 휴가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병가가 아니고 개인 휴가를 씁니다. 개인 휴가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개인 휴가를 쓸 자격이 있었냐, 이게 적절한 방식으로 휴가를 쓴 게 맞냐, 지금 요게 지금 논란인 거예요. 허재영 기자가 그래 뭐 그래봤자 3, 4일의 개인 휴가인데 도대체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의 폭로자가 크게 두 명이에요. 첫 번째, 공익제보자 A씨라는 사람이 있고, 또 모 예비역 대령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두 명이 지금 핵심적인 어떤 이제 폭로자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비역 대령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군 관계자는 아니고 이제, 그죠? 예비역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정치인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근데 하나 이제 걸리는 건 뭐냐, 공익자보자 A씨란 사람이에요. 이 A씨는 누구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랑 같이 복무했던 같은 부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검찰 조사에도 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공익제보자 A씨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치권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인데, 같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얘도 20대 후반의 어떤 애겠죠. 그죠? 그런 애가 있어요. 얘는 정치권의 인물이라기보다 아무튼 이 카투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 서 씨가 개인 휴가를 3일인가 4일인가를 연장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는 뭐 꼭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9월 9일 날 조금 전에 올라온 한국일보 단독 기사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간 이상하다, 휴가 신청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검찰과 언론에.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기자도 이제 연락이 닿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죠. 한번 같이 봅시다. 뭐라고 인터뷰했냐 보세요. 카투사들은 미군 부대의 지휘를 받지만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 휴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 서씨라는 애는 좀 이상했다. 뭐냐? 이 상급 부대 참모인 어떤 B라는 사람 대위에게 직접 전화로 개인 휴가를 신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해명입니다. 서아무개 씨,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쪽에. 그런데 이거는 일반 병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휴가 신청과 승인은 누구한테, 그죠?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선임병장, 그리고 지원반장. 이런 식으로, 그죠? 선임병장이 뭐 약간 뭐 부재 중이거나 이러면 이 지원반장,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그런데도 뭔가가 좀 약간 비상 어떤 상태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죠? 상급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공익제보자 A씨라는 친구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과 언론의 한결같이 이 친구가 주장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만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같이 그 군부대에 그 카투사 본무를 했던 서씨 쪽, 서아무개 씨랑 지금 이 제보자 A씨랑 같이 어떤 이제 복무했던 애들인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함께한 동료들이라고 하죠. 한국일보가 이제 몇 명 더 이제 찾아냈나 봐요.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또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라는 A씨 말고 이제 C씨. C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보세요. 비상연락망에는 보고체계, 비상연락망을 이제 그 병장, 일반 사병에게 다 나눠줬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휴가 갔다가 문제 생기면 전화해라. 비상연락망이 있겠죠. 근데 이 보고체계가 보면, 지원대장, 대위, 상사, 중령, 이런 거는, 보자.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돼 있고, 다른 상급 부대 장교들의 연락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대 생활을 마칠 때까지 비대위를 볼 수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누구냐면 이제 서씨가 전화 통화하고 했다라는 건데, 얘가 다른 부대의 비대위래요. 같은 부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같은 부대에 있었던 이 동료들은 뭐야?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 휴가 처리해?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자. 지금 그 보도를 보면 21일 날 봐봐요. 2017년 6월 21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여기 있다. 6월 25일 날이 이제 휴가가 이제 그 마감일인데, 그 전에 21일 날 나중에 누군가랑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병가 문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개인 휴가를 더 써서 나중에 서류는 더 내. 그렇게 해서 2017년 6월 21일 날 이메일로 누군가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무단으로 막 개인 휴가를 연장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어떤 이제 상급 부대 대위인가 보죠. 대위랑 얘기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어쩌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해명이에요. 그런데 이 같이 복무했던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선임병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휴가 처리를 하지. 아니 왜 대위에게 곧바로 연락을 해? 추미애 장관 아들은 되게 특이하네. 어떻게 이런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고위급의 대위랑 직접 소통을 하나? 애들은 복무하는 동료들 입장에선 의아하게 비친 거죠.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무슨 불법적인 뭐 특혜 연장인지 뭔지는 뭐 나중에 가서 따지더라도 우리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휴가 신청을 하네. 휴가 연장을 하네. 얘네들 입장에선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A씨라는 친구가
어쨌든 뭐 정치권과 연루된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군 생활을 함께한 동료들도 다 그 당시에 이상했었다, 의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좀 뭐랄까 인정해서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평상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서 씨한테 뭐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너 왜 휴가 처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대위한테 어떻게 곧바로 연락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휴가 처리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대위가 연락을 해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꽁하게 갖고 있다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야당 대표에서 뭐 법무부 장관도 되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가 뭐 제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씨라는 친구가 연합뉴스랑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연합뉴스랑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휴가는 사전에 선임병장을 통해 계획을 보고하고 간부의 승인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7년 6월 당시에 서 씨의 휴가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연장돼서 매우 이례적이어가지고 동료 부대원들이 매우 놀라고 의아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6월 언제야? 봐봐요. 6월 25일 날 밤에 연락을 했는데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저녁 8시까지인가 원래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안 오니까는 이제 부대원들이 막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으로는 서 씨한테. 근데 서 씨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야? 너 휴가 연장 신청 안 했잖아. 이제 당연히 따졌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대위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뭐 답변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한 2, 30분 후에 진짜로 이 A씨라는 친구 한테 어떤 이제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가지고 휴가 처리 됐으니까 미복귀한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넘긴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이 야 뭐야 보통 선임병장, 지원반장 이런 순으로 휴가 신청하고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왜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대위한테 허락받아? 야 이건 좀 모르겠다. 뭐 이상하네. 자기들끼리 좀 의아해했겠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상상인데 야 이거 뭐 고위급 자녀들은 뭐 휴가 신청 루트가 다른 거냐? 아이고 서럽네. 뭐 아마 자기들끼리 조금 하소연하고 뭐 그랬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잘 모르니까 오해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씨라는 친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검찰 조사도 받고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A씨라는 분의 언론 인터뷰 내용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렸죠? 그런데 이게 서아무개 씨 쪽에 해명하고 불일치하냐? 예,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면 일치해요. 그러니까 서 씨의 주장과 이 A 씨의 주장, 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뭐냐? 서 씨 쪽은, 서아무개 씨 쪽은 이 대위를 통해서 내가 상담을 하고 이메일을 제출하고 어쩌고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병가 끝나기 전에 다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A씨 쪽도 자기가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직접 보고하지 않고 대위를 통해서 신청했다 하고 나중에 통보가 되더라.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게 없네. 추미애 아들이. 근데 이게 왜 언론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비상 연락망이 없는 장교에게 휴가 신청? 예.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서 보도하는 거지. 이거는 이 제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 이전에 그죠? 서아무개 씨가 이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 대위를 통해서 한 거 맞다. 그죠? 예. 그래서
뭐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금 언론이 막 뭔가 이 서아무개 씨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서 씨한테 질문을 해야죠. 뭘 질문하냐? 지금 당신이랑 함께 근무했던 그 병사들은 어떻게 일반 사병이 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위랑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 이거는 당신이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왜냐면 서로 주장이 일치하니까 이 동료 병사들이랑 서 씨의 주장이.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묻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죠? 이 제보자만 덜렁 만나가지고 단독 이래가지고 뭔가 서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 얘기는 서 씨도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장교 대위한테 신청했다고.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내일쯤이라도 서아무개 씨 쪽이 좀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왜 그죠? 일반 사병과 달리 나는 대위랑 직접 연락하게 됐는지. 그죠? 네. 그렇게 언론이 추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균형 잡혀서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가만 보세요. 개인 휴가를 신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연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불법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A씨의 인터뷰를 봐도 불법의 뉘앙스는 없잖아요. 약간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휴가 신청을 하네. 약간 관행이랑 좀 다르긴 했어요. 이런 얘기인 거지. 이거 불법이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예. 네. 아니 대위한테 신청 우리나라 카투사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군 규정이라든지 밖에 나간 그 일반 사병이 몸이 아파가지고 무슨 뭔가 불가피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죠? 대위에게 연락하면 불법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마치 불법처럼 몰아가는데 우리나라 육군에서 알아서 챙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VIP의 자녀라서 이게 공무원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그런 관행이 남아 있어요. 예, 암암리에 알아서 챙깁니다. 알아서.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알아서 챙겼을 가능성이.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알아서 챙겨줌을 이제 서아무개 씨가 당했을 때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서 씨가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병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대위님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그냥 바로 선임 병장한테 연락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처를 했다면 아무런 오해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위랑 직접 연락이 됐을 수 있고 몸이 아프니까 그죠? 일단 그 치료에 집중하느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대위랑 소통해가지고 일처리를 다 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서 씨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을 수 있죠. 모르는 거잖아요. 대위가 나 대신 선임병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일처리를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병원에서 수술받는 애니까. 이건 최대한 이 서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위랑 서 씨랑 직접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육군에서 알아서 챙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일종의 좀 그죠? 예, 이제 우리나라의 제1야당 또는 여당의 대표의 아들이니까 일종의 군에서 신경 써서 대우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냥 알아서 챙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공무원 사회니까.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예. 잠깐 보고 이야기하시죠. 최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나갔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을 그때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카투사들도 알고 있어요. 일부에 그렇죠. 왜 단장이 저렇게 하는지를 왜냐면 이제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그 서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 40분을 했어요. SBS가 그렇게 익명 처리해가지고 신원식 의원이랑 뭐 인터뷰를 했다는 등 마치 현직 군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막만 보면 그런데 이균철 씨라고 이 사람 정치인인 거예요. 과거에 전 미 이사단 무슨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안철수 쪽이랑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했었네. 이 사람 이 사람 정치인이지. 이게 무슨 군 관계자예요. 그죠? 좀 보세요. 이 네이버 이 고발뉴스가 잘 찾았어요. 여기도 보면 이균철 씨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인으로 돼 있잖아요. 정당인. 그죠? 정당인. 정당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마치 현직 군인인 것처럼 한국군 지원단장 B대령 그러면서 군인 그림 이렇게 딱 넣어놓고 군인이 아닌데? 정치인인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현직 군인 또 현직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내부 고발을 내부 양심 선언을 한다는 건 보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신뢰도의 차이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군대를 그죠? 군인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에 이미 있는 정당인이야. 그런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면 이제 기사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예. 언론은 이런 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이균철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보면 이게 뭐야 이 40분간 그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시켰다고 한 그 사람 이균철 씨 이 사람 내용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따로 무슨 그 뭐 장관의 아들 뭐 그죠 장관 이제 그 뭐야 그 할머니 이제 그러니까 서 씨의 할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앉혀다 놓고 40분 동안 뭐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에? 그러니까 당시 무슨 훈련이 끝나면은 무슨 수료식 같은 걸 했겠죠. 카투사에서 부모님들 다 모셔놓고 그죠? 아들들 보고 싶으니까 다 불러다가 수료식 같은 걸 하면서 여기서 강연 같은 걸 한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좋은 곳에 다 자대 배치를 할 거니까 절대 청탁 같은 거 우리한테 하지 마셔라. 평상적인 안내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게 무슨 밀실 같은 곳에서 그죠? 추미애 장관의 남편하고 할머니만 그 90세 할머니 앉혀다 놓고 밀실에서 둘만 이렇게 청탁행 해가지고 가르쳐준 거 뭔가 설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거는 앞뒤 다 잘라먹고 맥락 다 생략하고 정치적으로 음해하려고 작정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이거 그냥 강당에서 강연한 거구만.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정치권 끼웃끼웃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말이 부정확해. 예. 그래가지고 오늘 경찰에 고발했어요. 결국 이 사람 이균철 씨. 이 사람은 그죠? 처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SBS도 아까 이상하잖아요. 예. 현직 군인인 것처럼 뭔가 막 포장해가지고 자막 써주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단순 실수네 뭐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오늘 오후에 이게 급하게 이제 좀 뭐랄까 좀 정치권에 알려져 가지고 이게 좀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원식 의원이랑 이준철 위원장의 관계도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에 53, 4단에 함께 근무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 4개월 같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덜 친했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신원식 의원이 이제 그죠? 뭐 정치인이 되고 이준철 씨가 뭐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친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균철 씨가 하는 얘기, 조선일보랑 또 인터뷰한 거, 요것도, 문화일보랑 인터뷰했구나. 카투사도 휴가 연장 땐 우선 부대 복귀리 다시 나가야. 이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라는데? 아니, 그냥 휴가가 아니고, 병가. 아파가지고 수술한 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휴가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병가 내가지고 수술 후유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대 복귀하는 게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 경우. 아니, 그럴 때는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휴가 기간 끝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의해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스타일일 것 같은데, 아메리칸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카투사니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이균철 씨?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안 믿기는 거죠. 근데 이 그죠? 신원식 의원도 그렇고 SBS도 마찬가지고 이균철 씨가 마치 현직에 있는 군인의 그죠? 책임 있는 사람의 내부 양심 고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막 보도자료를 내고 했단 말이죠. 야, 이런 거는 진짜 그죠? 처벌 받아야 됩니다. 경찰에 명예훼손 당연히 고발될 만한 거고요. 네. 이건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좀 알려진 사안이라 조금 더 팩트를 짚어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이미 뭐 고발 뉴스 보신 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 아무튼 그래요. 요거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의혹 이겁니다. 요거까지 좀 마저 하고 방송 정리할게요. 이겁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렸죠. 이때 이제 여러 이제 그 올림픽에 이제 투입되는 이제 그 통역병들을 뭔가 선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카투사에서.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국방부에 통역병을 청탁성의 어떤 연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9월 8일 날 중앙일보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보도의 출처가 좀 굉장히 세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고위급 전 고위급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우리가 신뢰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추미애 장관이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이제 어떤 이제 청탁 비슷한 뭔가 연락은 있었던 것 같은데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신원식 씨도 이 통역병으로 선택해달라는 어떤 이제 연락을 국회 연락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왔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신원식 의원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언론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도 추가 취재를 했겠죠. 도대체 누가 그랬냐 물어보니까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가 어떤 사람이 지목이 됐나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해명을 하는데 이 A씨란 사람이 실무자한테 통역병의 선발 절차만 문의했고 답변을 당 대표실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불법 청탁 이런 게 일단 안 받아들여졌죠. 일단, 그거는 일단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객관적으로. 그런데 다만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의아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 절차를 알아보는 거를 왜 서씨가 왜 스스로 못해? 왜 공당의 실무자가, 그죠? 야당 대표의 아들의 문제, 통역병 선발 절차를 왜 문의해? 그러니까 청탁은 안 했다 하더라도 선발 절차를 확인하는 거는 인터넷을 검색하든 전화를 하든, 20대 중반의 학생이면, 그죠? 카투사에 들어갈 정도의 머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왜 못해? 그거를 왜 당의 실무자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의 이제 어떤 실무자가 야당 대표한테, 당 대표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알아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추미애 장관이 시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조직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땐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 제가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SBS가 또 뭐 추미애 장관실이 그래서 통역병 문의 없던 걸로 해달라, 뭐 연락을 뭐 뒤늦게 뭐 취해왔다, 이런 보도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쪽에서는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모두 확인해 봤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 허위사실 보도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일단은 좀 판단을 보류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비서실 근무자들 말고 어떤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변호인단이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어떤 연락이 닿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알아서 겨가지고 문의해 봤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열어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영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기자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인지 청탁을 한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런 거를 선발 절차를 당 관계자가 알아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높은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소리 들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제가 볼 땐 좋아 보입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똑같아요. 오늘자 사설 이제 들어오는 길을 살펴보니까 내일 아침에 나갈 사설이죠. 보세요. 아이고 진짜. 여당 지도부 추미애 장관 의혹이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침묵 안 하고 있거든. 적극 해명하고 있다니까요. 경향신문. 제가 경향신문 사설을 팩트 검증할게요. 봅시다. 우상호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서 이런 아들 특혜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뭐 편한 군대와 아닌 군대를 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팩트가 틀렸어. 우상호 의원이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한 곳이다. 그랬기 때문에 의정부에 배치되건 용산에 배치되건 부모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막 청탁하고 막 뭐 이럴까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터뷰한 거거든요. 근데 뭐 앞뒤 다 잘라먹고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가는 편한 군대다, 이렇게 인터뷰해서 카투사 복무하는 사람들을 모욕한 것처럼 경향신문 이렇게 사설 쓰면 됩니까? 아니 논설이라는 사람이 수습기자보다도 못한 팩트 검증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 화가 나요, 화가 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카투사가,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부대에 비해서, 편한 곳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 아니에요? 그럼 왜 길을 쓰고 다 카투사 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데? 참나. 아이고. 자, 봅시다.
정청래 의원이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두고 우리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좀 빨리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틀린 거 아닌 거? 이 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식당 가서 김치찌개 좀 빨리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식당 아줌마가 이것을 위력으로 느껴가지고 이거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갑질 부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제보하면 그럼 그것도 정청래 의원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안 그래요? 경향신문? 아니 식당에 가서 밥 빨리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왜 문제인데? 그럼 국회의원이라는 죄로 식당에 가서 밥이 뭐 30분 4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 그냥 꾹 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빨리 달라고 한 걸 가지고 갑질 부렸다고 어디다가 뭐 국민신고에 신고하고 그런 게 더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어디다 뭐 건물주에게 연락해가지고 이 식당 밤 늦게 나오네 월세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갑질 부렸다면 그러면 문제가 돼도 아니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문제인데 그걸 말도 못해요? 경향신문 기자는 이게 균형 감각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개혁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별개의 사안인가요?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고 별개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둘 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향신문은 그렇게 보이세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아무개 씨랑 같이 부대에 복무했던 그 20대 그 중반에 걔네들 A 제보자 공익제보자 A씨는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짜 순수하게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제보자 그 무슨 대령이라고 처음에 알려졌던 사람 신원식 의원하고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이 퍼뜨리는 거는 명백히 검찰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음해성 폭로 아닙니까? 이런 건 가지치기 해가면서 경향신문이 사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은 검찰개혁과 전혀 별개의 공익제보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검찰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정치 집단의 음해가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향신문은 어떻게 사설을 써야 되냐? 공익제보의 순수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술수 부릴 생각 꿈에도 꾸지 말아라. 이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죠? 무슨 공정사회의 어떤 그죠?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공익제보 한 것에 대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이균철 씨인지 뭔지 이런 전직 대령 이렇게 데려다 놓고 과장된 인터뷰 하지 말아라. 사설을 그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